안녕하세요. DJ 선화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최근에 몰랐던 남편의 본성을 알게 되어 결혼 4년 만에 이혼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치사하고 연기를 잘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은 20대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없었고 저에게는 홀로 남은 어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 엄마는 오랜 직장 생활과 재테크 능력 덕분에 가진 재산이 좀 있더랍니다. 우리의 신혼집도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얻을 수 있었어요. 결혼 3년 차에는 아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육아에 힘을 쏟고 있었어요. 우리는 평범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해요. 어제 밤 욕실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혼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이러다 잘못 다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괜히 무서웠죠. 엄마, 지금은 어디에? 병원이야, 집이야? 그걸 왜 이제 말했어요? 다쳤을 때 나한테 바로 연락을 해야지.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전화하기도 힘들었더라고요. 애키 오느라 가뜩이나 잘 시간도 부족한데 그 시간에 너를 어떻게 부를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크게 다친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다친 것인데 당연히 딸인 제가 알아야지. 지금 당장 갈게요. 지금은 집이랬죠. 곧장 엄마에게 달려갔는데 엄마는 팔이 골절이 있어 조금만 안정을 취하면 되겠다고 했지만 혼자 사는 엄마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괜히 마음만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를 남편에게 했어요. 남편에게도 뭘 해달라는 건 아니었고 그냥 속상하다고 말했어요. 장모님이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다. 근데 앞으로 연세가 계속 들 것 같은데 혼자 있기에는 더 치명적인 부상이라도 입으면 어떡해. 우리가 곁에 있는 것도 아닌데 걱정이네. 앞으로 조심하라고는 했는데 나도 괜히 엄마 다친 거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장모님이 혼자 지내시는 건 정말 걱정이다. 계속 이렇게 지내도 되지 않을 것 같아. 무슨 조치라도 취해야겠다. 우리들한테는 하나뿐인 부모님이 아마. 평소에는 친정엄마에게 무심했던 남편이 그날은 걱정을 엄청 했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같이 걱정을 해주는 게 고마웠죠. 내가 앞으로 엄마를 자주 찾아가야겠어?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그러다 우울해지지 않을까 걱정돼. 하여튼 엄마가 혼자 지내는 것도 여러모로 걱정이 많아. 자주 찾아뵙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당신도 걱정이 많이 될 거 아니야? 물론 나도 그렇고 나도 걱정해야 되지. 근데 뭘 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일단은 내가 자주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거라도 내가 잘해야지. 그러지 말고 장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은 어떨까? 장모님이 우리 아이도 올 것 같은데요. 봐주시기도 하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장모님이 곁에 계셔야 우리도 안심이 되지. 당신이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난 생각지도 않았던 거라도 당신은 불편할 것 같다. 정말 괜찮을까? 그런 건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야? 장모님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우리랑 지내는 게 우리한테도 좋지. 한번 말씀드려봐. 남편의 말이 괜히 기특하고 깔 보이는 것 같아도 그동안 우리 친정엄마를 생각한 마음은 컸구나 싶었어. 그래서 저는 곧장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난 지금 혼자 사는 게 충분히 편하고 좋아. 너희랑 같이 지내면 덜 외롭긴 하겠지? 그래도 괜히 사위 눈치 보이고 싫어. 너희한테 처 사는 것 같아서 마음도 불편할 거야? 그냥 나는 혼자서 지낼래. 다치지 않게 내가 조심하면 돼. 어녀 살긴 뭐, 어녀 살아. 남편이 먼저 꺼낸 말이야.
장모님 또 다치실 것 같아 걱정이라 그래서 곁에서 안심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 말에 동의하고 있고 엄마도 우리를 자주 보면 즐겁잖아. 난 괜찮아. 팔 좀 다친 것 같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래? 난 지금 정말로 편해. 엄마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혼자서 편하게 사는 게 익숙해졌을 텐데 갑자기 사위와 손녀까지 같이 살면 엄마도 편히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하대. 지금까지 계속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사위의 손녀까지 같이 살면 엄마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아. 엄마가 됐다고 하는데 나도 그냥 엄마가 하시려는 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장모님이 당연히 싫어하실 것 같아요.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신세지게 싫어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나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당신은 장모님 걱정 안 하는 거면서 그래도 우리 집에 억지로 모시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장모님은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장모님께 말씀드릴게요. 장모님과 좋은 대화를 나눠볼 테니까 당신도 제 곁에서 잘 설명해 주세요. 남편은 정말이지 함께 엄마를 설득하는데 도와주기 시작해요. 제가 걱정되어서 말인데 이번에 상처가 팔에 걸리지만 만약 더 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 없고 장모님이 유일하신데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하게 하실 거예요. 저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같이 지내고 싶어요. 그래야 저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너무 고마운데 같이 산다는 게 어디 보통인가요? 제 생각해주는 건 정말 고마워요. 장모님, 저 계속 장모님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게 하실 거예요. 저희랑 지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 사람도 원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같이 계셔주시면 저희한테도 좋은 일이라고요. 물론 나도 이번에 다치면서 순간 무서웠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염치 없이 덥석 좋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지내요. 그게 저희를 위한 일이에요. 알겠어요. 자네가 하도 그러자고 하니요. 나도 같이 살아보는 쪽으로 생각해 볼 건데 진지하게 생각해 볼래? 걱정 마. 같이 살면서 결정 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안심하고 편안할 거예요. 알겠다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생각 많이 해줘서 정말로 고마워. 진심이야. 남편이 얼마나 끈질긴지 엄마를 설득했는데 엄마는 맞지 못할 정도로 놀랐어.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엄마는 진짜 고마워했어. 옆에서 보는 나도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에 감동했어. 남편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준다는 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 나도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야. 편안할 때도 있겠지? 그래도 가끔 외로움도 느껴지고 무섭기도 해. 그래서 더더욱 남편이 나서준 것에 고맙다고 해요. 얘기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는 편할 때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님 몸도 아직 안 좋으시니까 당연히 이사 짐센터도 불러야 할 거고요. 그런데 엄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도 남편의 표정이 내내 어둡더라고요. 엄마의 집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던 남편이 엄마의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한숨을 계속 내쉬는 게 제 눈에도 거슬렸고 막상 엄마가 이사를 오기로 하니까 걱정이 돼서 저러나 하던 중에 엄마가 먼저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근데 자네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기로 한 게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한 것은 아니야? 아이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한숨을 왜 이리 자주 쉬는지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보라. 나는 지금이 돼서 함께 사는 건 없던 일로 하자고 해도 전혀 서운하지 않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 좀 해봐. 어머님이 오시는 게 싫은 게 결코 아니에요. 최근 걱정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슨 걱정 때문에 그런 거야? 난도 못하는 얘기인가 한숨을 이리 자주 쉬면 문제 전혀 없는지 큰가 본데
실은 곧 동생이 결혼하려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동생 결혼한다는데 부모님은 없고 가족으로서는 형이 나 하나밖에 없는데 도울 수 있는 것도 없고 당장 대출받기도 어려워서 이렇다 저렇게 고민이 많아서 모르게 한숨이 나왔나 봐요.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이 더 무겁다면 신우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이렇게 고민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내며 말할 때 저는 왜 남편의 속을 진작에 몰랐을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자네가 정말로 걱정이 많겠네. 이럴 때 부모님이라도 있었으면 뭐라 말씀이라도 해주실 텐데.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혼자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생각도 더 많이 나고 그렇죠. 요즘 들어 부모님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동생 집에라도 해주면 이런 고민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당장 해주지도 못하고 마음이 참 무겁네요. 그거 하나를 해주지 못하니 오빠로서 역할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휴, 나는 뭔가 도움이 될까 싶어요.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 선택은 장모님이 하시는 거지만 한번 여쭤보는 거라도 해야 제가 나중에 후회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그러나 장모님께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사는 집은 어쨌든 정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 한 돈을 좀 장모님께 빌려도 될까요? 아니, 그냥 달라는 뜻은 아니고 빌리고 싶어요. 제가 꼬박꼬박 다 갚을 자신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신혼집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저는 그 정도로까지는 어려운데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갚을 생각으로 빌려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분이 장모님 한 분밖에 없어서 그래요. 부모님도 계시니까 누가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장모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차용증도 꼭 작성하겠습니다. 난감하고 어려운 부탁이라 일부러 야박하게 굴려건 아니고 정말로 난감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탁이고 곤란한 부탁을 드리는지 아는데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 돈을 안 갚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른 것은 못 해줘도 살면서 딱 한 번 동생이 결혼할 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남편은 거의 애원하듯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어증. 쓰겠다고 하는데 곧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될 엄마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 알겠어. 사용증가 쓰겠다고 하는데 나도 큰 마음 먹고 빌려주는 걸로 할게. 나는 가족 간에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큰 돈 못 빌려주지만 자 너니까 빌려주는 걸로 할게. 말한 대로 차용증 쓰고 내가 집이 팔리면 그 돈 빌려주는 걸로 할게. 결국 엄마는 집을 팔면 그 돈을 남편에게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는 저와 상의도 없이 엄마에게 돈을 빌리는 남편에게 조금 서운했어요. 아가씨한테 지불해줄 생각이었어? 근데 그런 큰일을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것도 엄마한테 돈을 빌리면서 집을 해주는 거니까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 당신에게 서운하기도 해. 나도 처음부터 장모님한테 손 벌릴 생각은 아니었어. 근데 장모님 얼굴 보는 순간 갑자기 우리 엄마 생각도 나서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그랬어. 그리고 장모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시면 집을 하는 것도 맞잖아. 그래도 아가씨에게 집까지 해주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렇지. 집이 어디에 한두 계신 분들이야. 인생에 딱 한 번이야. 나는 그래도 대학 때까지 부모님 계셨는데 동생은 고등학생 때 부모님 두 분을 다 잃은 거잖아. 불쌍한 내 동생에게 나는 집 하나는 해주고 싶어. 큰 집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집 하나를 해주려는 거야? 당신에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내가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장모님을 보는데 문득 돈을 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도 더는 화를 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 마음이 다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남편이 엄마랑의 대화를 마친 뒤에는 저는 물러서 늘어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이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큰 돈을 벌었지만 덜 걱정했던 것도 있었어요.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 친정엄마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엄마가 우리 집으로 이사 오고 며칠 안 있어서는 엄마의 집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았더니 집이 금방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빌려주기로 한 돈이니까 나도. 시간 끌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엄마는 집이 팔리자 남편에게 바로 돈을 주었어요. 남편은 그 돈으로 신우의 신혼집 계약을 하고 며칠 뒤에 잔금을 납부했다고 해요. 그 덕분에 신우 부부는 결혼식을 한 달 전에 신혼집도 마련하고 둘은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해요. 아가씨는 이사를 잘한다며 집은 마음에 들어가서 당신이 집을 해줬다고 매우 기뻐해요. 그에게 많이 고마워하지만 나는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머리가 빠지는 기분이에요. 집 문제는 잘 해결되었고 엄마도 당신의 원하는 대로 우리 집에 모셨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요? 장모님이랑 함께 지내면서 스트레스가 나서 그렇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겠죠. 당신이 원해서 엄마를 모셨는데 당연히 신경이 쓰이겠지만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다 예상했던 거잖아. 예상을 했어도 막상 지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장모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헤집고 다니시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 요즘에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조라하니 엄마가 언제 또 그렇게 집을 헤집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했다는 건데 과장에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이 사는데 당연히 불편함 있을 거라는 거. 당신이 애도 아닌데 예상 못했어. 어쨌든 이렇게 지내는 건 안 될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지내면 나도 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같이 못 살 것 같아.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엄마 모시자고 할 때는 언제고 몇 주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그런 무지막지한 말을 해, 장모님. 우리랑 살지 말고 그냥 병원이나 어딘가 시설 같은 데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혼자 잘 살고 있던 엄마를 억지로 집으로 모셨는데 이제 와서 시설로 모시자고 난 그런 말 엄마한테 절대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 몰라. 난 이렇게 못니까 장모는 요원이나 보내던가 해라. 아, 당신이 알아서 좀 해. 당신 진짜 미쳤어.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내가 요양원 알아보고 장모님께 말씀드릴까? 그러면 되겠어. 엄마, 우리가 모시자고 해서 집까지 팔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를 내보내라고 하면 엄마가 뭐가 돼? 그렇게 우리 엄마를 내보내고 싶으면 엄마한테 돈 당장 갚아야 돼. 차용증 쓴 거 기억나지? 내가 어떻게 그 돈을 갚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돈 못 갚을 장님이나. 나가시라고 해. 너 진짜 이러려고 우리 엄마 보고 집에 오라고 한 거야? 엄마한테 집을 팔아서 돈을 받으니까 이제 와서 엄마 나가라고 하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걱정된다 말은 다 뭔데 그건 다 연기였어. 막상 지내보니까 별로인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 됐어. 내가 장모한테 직접 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장님도 사회가 불편하다는 걸 당연히 이해하실 거야. 어차피 장모님 돈도 많으신데 어떻게든 하시겠지? 남편이 방에서 나와 엄마에게 향하더니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냉정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더라. 엄마도 우리가 방에서 나눈 대화를 전부 들었겠죠. 장모님, 저도 장모님 모시고 잘 지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영웅 불편해서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요즘 거기 가면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 수발을 받으면서 지내는 것이 더 좋으시지 않겠어요. 저는 남편의 돌변한 태도에 엄마 보기가 미안하고 민망하더라고요. 나도 불편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자네가 그렇게 불편해할 줄은 몰랐네. 됐어. 그럼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장모님이 무슨 집이 있다고 그러세요? 뭐 친구분 댁이라도 있으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을 거니까 걱정 말게.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당장 나가겠네. 저녁에요. 뭐, 저야 감사하긴 한데 하루 정도는 시간 드릴 수 있어요. 늘 가셔도 돼요. 미룰 거 뭐 있나?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난 당장 가겠네. 식사 하나 들어. 저녁해놨어. 엄마는 그 와중에도 못난 사위 놈이 먹을 저녁을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해가 닫은 저녁에 엄마가 나간다고 하니 더 걱정이 되었어요. 이 시간에 어딜 가겠다는? 아래는 제한된 문장의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엄마는 곧장 짐을 싸서 집을 나선 후 당연히 걱정되었던 저도 함께 엄마를 따라 나갔어요. 엄마가 택시를 잡아 목적지를 말하면서 익숙한 동네, 신우가 신혼집을 차린 곳이었어요. 엄마는 당당하게 신우의 신혼집 초인종을 눌러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셨고 거실에 짐을 풀고 대자로 누워 계시면서 사전 어르신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일이 있었냐며 의아해하셨어요. 막무가내 아줌마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신우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내가 있겠다는 사돈 아가씨는 상관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고 지금은 당장 내가 쫓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제 남자친구가 얻은 거예요. 이게 왜 신집이라는 건지요? 오빠가 이 집을 사줬잖아요. 오빠가 이 집을 살 때 내 돈으로 샀어요. 근데 돈은 안 갚고 나는 갈 데가 없으니 여기에 지내도 되는 거지요. 신우는 정말로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신우를 위해 집을 살래준다고 했는데 신우는 자기 남자친구가 마련한 집이라며 딴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우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않았어요. 정말 놀란 얼굴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의 남자친구를 바라보았죠. 아주 당황한 얼굴로 불안해하는데 신우의 남자친구는 뭔가를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과 둘 사이에 무슨 거래라도 있었던 것 같았죠. 당신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이 집 당신이 산 거라고 했잖아. 근데 왜 사돈 어르신이 우리 오빠가 이 집을 샀다고 하시는 거야? 신우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기 남자친구를 추궁했고 그게 내가 형님한테 빌려드린 돈이 있는데 집 구해주는 걸로 돈 갚겠다고 하셨어. 아니, 그걸 왜 이제서야 얘기하니? 오빠한테 돈을 왜 빌려준 건데 어떻게 나만 까맣게 모르게 할 수가? 오빠가 자기한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사돈 어른한테 또 돈을 빌려서 우리 집을 샀다고 하더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신우는 남자친구의 말에 귀가 막힌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와 엄마는 어안이 벙벙해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구경만 했어요. 그리고 신우는 장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오빠가 내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 나도 모르게 돈을 빌리고 보았더니 새언니도 모르는 것 같은데 무슨 짓을 벌린 거야? 오빠가 돈을 빌려서 어디에 쓴 거야? 그것부터 똑바로 말해. 신우가 전화해서 남편에게 마구 따지더라고요. 그러자 얼마 안 했어 남편이 신우의 집으로 쫓아왔어요. 친정 엄마가 신우의 신혼집에 있는 것을 본 남편은 몹으러